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육 돌봄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자산 양육 지원금 대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 관악구 교회들이 하나됨을 선언했습니다. 관악구 교구협의회와 관악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통합을 선언하고 지역 복음화와 구민 행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교회 연합단체들을 찾았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관련 대책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은 양육 돌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 아빠에게도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10만 원까지 6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지원금도 기존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자산, 돌봄 지원 등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24평, 셋이면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주는 우리 아이 보듬주택과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둘을 낳으면 5천만 원, 셋을 낳으면 전액 감면해주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명목으로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로는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에 대해 저출생 국민운동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출대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종교 등 각계에서 저출생 극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여야의 정책 제시로 시너지 효과가 있길 기대했습니다. 다만 지역 돌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정치권이 지역 아동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 정치권의 정책안이 제안됐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저희가 앞선 보도 통해서도 짚어봤지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두 당이 2024년에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함께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을 하고요. 근데 약간의 그 두 당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출산기와 육아기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편적 그 복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혼 부부들의 기초 자산의 형성, 그리고 동시에 가장 저출산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주거 문제,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간단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빠 휴가라고 용어를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이 10일이었는데 1개월 유급 휴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육아 휴직에 관련돼서 21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더 휴직을 하더라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했었을 때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10년 만기 1억 원에 대한 대출을 하고 거기서 첫 애를 낳게 되면 이자를 면제하고, 두 번째 애를 낳게 되면 이제 50%,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전액을 탕감하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지금까지 정책과는 또 다른 뭐 눈에 띄는 또 색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이 인구 문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6년 동안에 거의 300조를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인구부를 설치하는 걸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구 위기 대응부라고 하는 그 부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또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의 특징 중에서 보면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이제 특수직 고용직이라든지 또 예술인, 또 농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충분하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 모든 정책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두 당이 같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기 킴카드라 해가지고 아동수당을 8세부터 이제 17세까지,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아이 자립홈들하고 해서 출생하게 되면 0세부터 시작을 해서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10만 원씩 매월 주게 되고 부모가 또 10만 원을 넣어서 전체 액수 두 프로젝트가 합해지면은 이제 총액이 1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과 또 여러 주거와 나중에 창업 이런 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양 당이 시각에 있어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집중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출산 육아가 저출생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짚어본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산 형성이 되고 주거 안정이 돼야 저출생 문제가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 차이를 보는 것 같은데, 저희 CTS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또 돌봄 시설 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돌봄 시설이 강화가 돼야 저출생 문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과 정책들을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 어떻게 이번 안에도 반영이 좀 됐을까요? 좀 아쉽긴 합니다. 아직 이제 초기 단계니까 더 정책을 또 제안을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를 보면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5일 정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건 좀 신설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위소득이 150%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소득이라든지 또 자산을 완전히 그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영유아 아동 돌봄과 또 아동 돌봄에 대해서 유치원과 그리고 어린이집이 통폐합되는 2025년이기 때문에 또 아동 돌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음교 돌봄센터라든지 또 초등교실 관련된 늘봄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잘 모아서 이번 총선 때 나왔어야 하는 지금 정책인데 너무 아쉽긴 해요.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돌봄의 문제가 정리가 되질 않으면 초저출산 문제 중에서 가치관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와 일과 직업의 양뿐만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준비가 돼서 빨리 어린애들을 맡기고 직장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돌봄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 돌봄 문제 해결이 좀 더 시급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출생이 낮아지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주요 정당의 저출생 정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안을 종합할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초저출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1.3명 미만으로 와 있는 0.7명인데 이 채원 이대로 두게 되면 대한민국 2750년에 없어질 소멸될 제1호고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 0.69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조금 더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통합이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초저출생 문제는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 또 교육 문제, 보건 문제, 지역 소멸 문제 복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책이 사회정책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양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야가 제시를 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좀 관점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저출산 문제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노동 시간을 줄여서 어린 아이와 함께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은 만들지 않고 유연근무라든지 시간 자체를 두고 고정시켜 놓고 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어린아이들과 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초저출생 시대 위기성에 대해서 우리 수요자에 해당되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도 이번에 정책이 나왔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로드맵을 잘 선정해서 어차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야가 합의만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인구부라든지 인구 대응 위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총선 가기 전에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이 부처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빨리 진행하고 거기에 맡은 특별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 로드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발표될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6명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적인 저출생 대책들이 많이 마련돼서 좀 이 문제에 대한 물꼬를 해결해 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지역교회들이 협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 관악구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480개 교회 12만 성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읍니다. 서울 관악구 교구협의회와 관악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관악구 교회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선언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관악구 지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1월 19일부로 관교총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이에 통합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48만 명의 구민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1인 가구가 65%에 달합니다. 녹지가 많고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성시화와 주민 발전을 위해 관악구 교구협의회와 관악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년여 동안 통합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무엇보다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성시화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민간 차원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관악구 치안과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관악구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관악구가 가장 살기 좋은 관악구, 어떤가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악구 지역교회연합체의 이번 통합은 분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한국교회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일선 목회 현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에 2개의 기관이 있었는데 오늘자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이 관교총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 다자짐, 비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일선교회의 움직임이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정치권이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장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먼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법안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가 취직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인들을 격려하길 주문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돌봄이 또 필요하다. 낳기만 하면 돌봐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인들한테 용기를 주고 우리나라가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 하는 그것이 또다시 일어나도록 좀 앞장서서 위원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 1호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 방문했던 비영리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전하며 기독교인의 봉사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봉사활동을 충분히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챙겨보면서 중간중간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한교총 예방 후 바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았습니다. 교회협 윤창섭 회장은 교회협이 국민을 안아줬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름처럼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살펴봐주길 주문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총무는 100주년을 맞은 교회협이 우는 자와 함께하고 약자들과 동행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계가 소금이 좀 되면 좋겠다. 소리 소문 없이 약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 삶 속에 좀 녹아나는 그런 여정을 좀 지나가면 우리들이 더 반영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100년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금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한교총을 방문한 데 이어 교회협을 찾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약자와 함께했던 교회협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협 100주년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100년의 역사는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어떤 우리 민중들의 고난의 삶을 함께 오신 100주년이 아닐까 생각돼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그동안 이 기독교 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해왔던 많은 역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서울 베다니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기증 예식을 19일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에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서울 배단위교회 마성호 목사는 빛 되신 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마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책이라며 탄자니아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자니아 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문게 총무가 영상 인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 전했습니다. 또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탄자니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탄자니아에 성경을 기증해 주신 서울 배단위교회와 성도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을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고 우리는 성경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며 또 현지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 배단위교회는 기념사업으로 탄자니아의 성경 보급과 함께 우물 파기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남성에 위치한 정주국제학교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과 전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정주국제학교 이후진 대표는 중국의 입시 체제는 한국과 다르게 외국인 특별 전형을 통해 외국인 신분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며 졸업생들은 대부분 중국 최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대학들은 학비가 한 학기 200여만 원으로 경제적인 이점과 더불어 영어, 중국어를 겸비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이란 모토 아래 학교 교훈을 섬김으로 삼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인성, 영성, 지성 교육을 실현해 세상을 섬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주국제학교 이후진 대표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민훈장을 수여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회장, 하남성 한인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모건대학교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건대가 추진하는 대내외적인 기념 사업에 협력하는 한편 함께 국내외 선교 사역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모건대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와 학술과 교류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연구 교육 자료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쳐온 대구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총 6,500포를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쌀 나누기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소를 잃지 않은 성도들이 쌀을 부지런히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성원교회 앞마당. 2011년부터 13년째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열어온 대구 성원교회가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원교회는 1,500만 원 상당의 잡곡미와 백미 10kg 500포 중 미래 자립교회에 150포, 수성구청을 통한 지역 소외계층에게 350포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성원교회 등 지역교회가 매년 기증한 쌀과 후원금으로 인해 행정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교회가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사랑의 빛을 밝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어려움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새해 맞이해서 새로운 계기를 삼는 쌀을 받은 목회자들은 영육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 헌신한 성원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쌀 나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성원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아마 수성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돕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누는데 물론 영의 양식도 교회는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굉장히 또 살아가는 데 중요하니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교회는 교회의 재정이 아닌 성도 1인당 한 포씩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쌀 나눔 행사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해 우리가 함께 모으는 쌀은 교회 재정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1인 1포 이상씩 그렇게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십시일반 모든 성도들이 1인 1포씩 모아서 그렇게 수성구 구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나눠지는 쌀이 배고픈 이에겐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손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아산시 기독포럼은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병한 목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받은 은혜로 섬기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 기독포럼 대표 김원직 목사는 시민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할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신입회원 인사와 덕담, 환영 인사, 척사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바울 선교회가 제25회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대흥교회 한성호 목사는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는 선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한성호 목사가 24회기에 이어 25회기 회장으로 연임됐습니다. 부산 바울 선교회는 올 한 해 인도와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 선교와 국내 세터민 사역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여수도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여수 나진교회에서 2024 여전도회 연합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광주 서광교회 고광석 목사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하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여전도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총회를 통해 회계 보고와 회칙 개정 등 회무를 처리하고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10곳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와 포항 중앙교회가 17일부터 3일 동안 신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유재경 목사와 김헌식 원장을 포함한 4명의 강사를 초청해 에덴의 기쁨이 주제로 부흥회를 열고 18일부터 이틀 동안 영성 세미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포항 중앙교회도 주만 바라봅니다를 주제로 신앙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제주 제광교회 유병택 목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에 우리의 삶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